안녕하세요. 피셔인베스트 피셔입니다.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외국인 자본이 한 달째 연속 순매도하여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일본과 자주 비교가 되는데요. 과거 일본의 1991년 부동산 시장과 금융시장이 폭락을 시작하던 구간이 디플레이션 신호가 감지된 이유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장기 불황의 징조가 관찰되어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디플레이션 상황에 진입하고 있으며 외인 자금이 이탈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 또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실 분도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나 지금은 경기 확장의 후반부인 레이트 사이클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만큼 악재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성실하게 매일매일 경제 지표를 보고 대응해야 손실을 보지 않는데요. 자, 현재 외인 자금이 한 달 넘게 이탈되고 있는 것은 증권거래소의 발표 내용에 근거한 사실이고요. 실제 최근 우리나라의 해외 IR에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외인 자금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은 결코 좋은 흐름이 아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또한 주식형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도해서 리스크를 관리해야 할 수도 있으니까요. 확실히 알고 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지난 한 달간 외국인 자금이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간 원인에 대해서 MSCI 리밸런싱에 대한 유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대체 이것이 무엇이기에 우리나라에서 자금이 이탈되었다는 것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MSCI는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인덱스를 말하는데요. 쉽게 모건 스탠리라는 회사가 자신들의 기준에 따라 국가별로 종목을 추려서 지수를 만들고 해당 지수를 추종하는 미국계 거대 펀드가 자금을 투자합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이해하기 쉬운데요. 자, 우리나라 둘둘전자라는 기업이 MSCI 신흥국 지수에 편입이 되어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모건 스탠리의 기준에 둘둘전자가 재무 상태가 나빠져서 신흥국 인덱스의 편입 기준에 못 미치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 둘둘전자를 빼고 대신 재무가 오령한 삼성전자를 그 비율로 차지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외국인 거대 펀드의 자금은 우리나라 증시에서 둘둘전자를 매도하고 삼성전자를 매수해서 이렇게 비율을 변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둘둘전자의 주가는 크게 하락하고 삼성전자의 주가가 크게 오르겠죠. 자, 이것은 국가 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자, 모건 스탠리가 판단하기에 그동안 MSCI 신흥국 지수 중에서 우리나라 비중이 5% 정도를 유지했는데 이번에 중국 A주를 3%로 늘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비중을 2%를 줄이겠다고 판단했다면 MSCI 신흥국 지수에 투자된 외국 거대 자본 중 3%가 우리나라를 빠져나가서 중국 A주로 들어가겠죠. 이렇게 자체적으로 지수에 포함된 국가 및 기업을 변경하는 것을 MSCI 리밸런싱이라고 하고요. 매년 2월, 5월, 8월, 11월에 종목을 신규 편입하고 퇴출시킵니다. 이번에 11월 MSCI 리밸런싱에서 MSCI 신흥국 지수 중에 중국 상하이 거래소와 선전 증권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A 주식의 비중을 약 20% 늘리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비중이 줄어들면서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외인들의 자금이 이탈하는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자, 그림은 MSCI에서 발표하는 중국 A주 편입 로드맵이고요. 자, 중국 내 대형주, 중형주 지수 편입 비율이 20%로 증가를 하면서 우리나라 비중이 약 11%로 낮아졌습니다. 자, 또 한 가지 12월 12일 아람코가 상장을 하면 MSCI 지수에 편입이 되고요. 다른 국가들의 비중이 낮아지게 됩니다. 예측상으로 아람코는 1.6% 비중을 차지할 것이고 우리나라는 0.2%가 추가로 감소하고 최대 약 9천억 원까지 자금 이탈이 예상됩니다. 자, 그런데 단순하게 MSCI 리밸런싱 및 아람코 상장만으로 11월부터 현재까지 계속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는 것이라면 사실상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MSCI 리밸런싱 당시에도 일시적으로 외국인들의 단기 차익 실현 매매 증가로 증시가 단기간에 하락한 적은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리밸런싱 이후 다시 외인 자금이 유입된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지금은 이전과 다릅니다. 분명 11월 26일에 MSCI 리밸런싱이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마무리된 후에도 현재까지 금융시장에서 외인 자금이 유입되지 않고 계속 이탈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외국인 자금이 왜 이렇게 이탈되는가 문제를 두고 현재 추측되는 부분이 바로 우리나라의 디플레이션 진입이 원인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경제 흐름이 유사하게 흘러가고 일본의 1990년대와 같은 장기 불황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아서 디플레이션에 진입하는 것 자체가 상당한 스트레스가 됩니다. 특히나 일본의 1990년대 장기 침체 시기에 과도하게 오른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면서 시작되었다는 것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도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서 사람들의 관심이 더욱 집중되는 상황입니다. 자, 청와대까지 나서서 디플레 우려를 진압하는 이런 상황에서 나 혼자 이것이 뭔지 몰라서 어리버리하고 있다가 남들 다 팔고 위험관리할 때 혼자 매수하면서 총알바지가 될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디플레이션 상황을 잘 확인하시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현재까지는 외국인 자금이 이탈된 원인에 대해서 첫 번째 MSCI 리밸런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하지만 MSCI 리밸런싱이 11월 종료되고 나서도 외국인 자금이 계속 이탈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디플레이션 진입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내용이 길어지면 역시나 집중력이 떨어지고 안 보시기 때문에 2부에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